자, 두 번째 섹션은 파이썬 클래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파이썬 클래스를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활용까지 하시기에 다소 벅차게 느껴질 수가 있죠.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활용 부분은 그 큰 배경, 필요성 정도 그리고 혹시 그 필요성에 필요하신 분이 있고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는 걸 다소 추천드리고 내용이 많이 어렵다 싶으면 앞에 있는 내용까지만 커버를 하시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실 때 한번 슬쩍 다시 한번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 있는 파이썬 클래스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활용하는 내용인데 그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배경은 여러분들께 모두 설명드릴 겁니다. 왜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공부를 하시던가 따로 뭔가 참고 자료가 필요할 때 분명히 여기 있는 목차와 같이 뭐 상속하기 아니면 뭐 부모 클래스, 다중 상속, 데코레이터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들으실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일이 아니더라도 같이 뭐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뭐 팀플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밖에서는 뭐 기업 내부 사람들끼리 같이 하거나 점차 앞으로의 세상은 서로 협업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용어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겁니다.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우리 당황하지 맙시다. 당황하지 말고, 이게 대충 이 클래스를 활용하는 부분에 나왔던 것 같아.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쓴다는 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이 이 클래스를 핸들링하는 걸 좀 더 확대, 응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뭐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의미구나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방식을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의 공감대를 만들어주고 공감하기 위해서 이 활용 부분은 다소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단 큰 배경과 사용법 위주로 다소 담백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이썬 클래스를 활용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꺼내온 내용은 바로 파이썬 함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파이썬 라이브러리 패키지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내용에서 반영되었던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각 함수를 만드는 방식을 너무나 충실히 잘 배우셨고 그래서 수업하기, 연구하기, 졸기, 수업 듣기, 졸기 이런 것들 아니면 사회로 나가서 비즈니스에선 뭐 대화하기, 차 마시기, 다른 사람 만나기, 주문하기, 배달하기, 청소하기 등 그리고 데이터 분석 관점에선 데이터 수집, 문제 정의, 데이터 입력, 전처리, 알고리즘, 검증 이런 부분들을 함수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속성, 변수들을 묶어서 우린 드디어 클래스라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실체를 모방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는 뭐 대통령, 정치인, 교수, 직장인, 사업가, 학생, 아기, 강아지, 고양이 그렇죠? 이러한 객체인 클래스를 통해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 비즈니스론,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겠죠? 무엇이 좀 더 중시되고 어떤 기능이 좀 더 덜 중시되는지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데이터 분석 관점에선 이러한 데이터 분석 단계들을 결합하여 마케팅 구매자를 예측하는 클래스를 만들던가 아니면 광고 예측, 불만 예측, 아니면 매출 예측, 재고율 낮추기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썬 클래스를 활용한다고 해서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개개인으로 봤을 땐 저는 함수만 필요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단순히 함수 이런 클래스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 모듈, 패키지, 라이브러리 방향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 대학교, 기업, 어린이집, 국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 금융, 경제, 그렇죠? 회사로 치면 특정 부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클래스들이 모여 있는 부서, 그리고 이게 확대되어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패키지. 데이터 분석으로 치면 저는 아까 클래스 단계에서 플랫폼 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이 선을 나누는 건 그렇게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서 플랫폼으로 확장 아니면 실제 상용화된 서비스,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확대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선 지금 파이썬 클래스의 활용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바로 클래스를 확장시키는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케팅 구매 예측 클래스, 광고 예측 클래스, 불만 예측 클래스 만들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모듈화 시킬 수도 있는데 이들끼리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가격을 예측하려면 실제로 마케팅에서 구매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광고를 공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예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양쪽의 입장에서 불만이 누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관계성의 수요와 공급을 확인해서 광고 가격을 예측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 때는 하나하나의 세부 객체를 만들긴 하는데 모듈과 패키지로 넘어가기 전에 이 객체들 사이에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관계를 알고 그 관계를 묶어서 일종의 플랫폼으로 확대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클래스에서 배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게 나눈 객체를 하나하나 만들고 이를 조합해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조합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플랫폼을 만들거나 아니면 광고 가격 예측 플랫폼 아니면 예측 클래스가 결국에는 마케팅 구매자 예측이나 다른 고객 불만 예측을 필요로 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내용을 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파이썬은 너무 고생하지 않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상속과 포함하기 기능을 알려줍니다. 즉, 이 기능을 쓰면 너희들이 굳이 이 클래스끼리에도 하이어라키,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끼리 관계를 쉽게 붙일 수가 있어요. 굳이 각각의 특징을 메서드와 속성을 다 복사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목차를 보면 클래스를 상속하기, 클래스를 포함하기, 그리고 현재 내 클래스는 아니지만 부모의 클래스의 속성을 가지고 와서 쓰기, 혹은 뭐 다른 그 클래스와 내 클래스가 중복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메서드가? 그럴 때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여러 가지의 클래스를 다 서로 묶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 클래스의 활용은 어찌 보면 이런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구축 개념보단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자유도를 부여하고 좀 더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파이썬 클래스 상속하기인 2.1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상속하기를 알기 위해선 일단 실존하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상속의 개념부터 함께 봅시다.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는 일정한 친족적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뭔가 한쪽이 사망하시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원인이 발생하면 재산적 또는 친족적 그리고 법률적으로 권리와 의미를 계승해서 적용시키는 제도 체계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애초에 인간 세상이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모방할 수 없을까? 라고 등장한 게 클래스의 상속입니다. 즉, 파이썬 자체에도 어떤 물려받은 기능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죠. 즉, 내가 어떤 부모로부터 속성과 기능, 메서드를 물려받았어.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뭔가 다른 기능을 추가하거나 좀 더 진화되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어떤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러한 속성과 메소드를 다 복사해서 넣는 게 아니라 상속할 수 있는 파이썬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배우기 전에 용어를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능을 물려주는 마치 부모의 역할을 하는 클래스를 기반 클래스라고 합니다. 베이스 클래스. 이거는 이론적 용어고 통상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라고 더 많이 불립니다. 그리고 그 기능과 속성을 상속받아 새롭게 우리가 적용시키는 클래스. 통상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라고 훨씬 많이 부르고 이러한 이름의 이론적 표현을 베이스 클래스를 derived 클래스라 라는 의미에서 파생 클래스, derived 클래스 이렇게 이론적으로 명명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어떤 경우에 상속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살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 그리고 사실 안 좋은 면이라기보단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맞을 수 있는 기능이지만 현 세대에서는 그다지 필요 없는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 시절이 변해도 부모에서 물려받은 그 기능은 꼭 써야 돼. 너무나 중요한 거야. 뭐 예를 들면 성실도 뭐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 클래스를 변경 추가해서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부모의 클래스가 단지 어떤 라이브러리 자체거나 수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식 클래스를 부모의 메서드를 복사해서 포함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새로 만들면 부모한테도 있고 자식한테도 있는 중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이면서 동등한 관계일 때 같은 종류, 같은 문제를 내가 풀어야 돼. 부모 때나 자식 때나. 그리고 뭔가 동등한 관계, 부모와 자식 일총관계라고 하죠. 그 동등한 관계, 먼 관계가 아니라 유사한 관계를 달리고 있을 때 상속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 흔히 상속하기는 이저 관계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student is a person 이죠.
이 두 개만 봐도 누가 부모 클래스고 누가 자식 클래스일까요? person이 부모 클래스고 student가 자식 클래스일 겁니다. 왜? person이 더 큰 개념이잖아요. 학생, 회사원 다 모두 사람이죠. 전부 사람의 기능을 담고 추가적으로 다른 기능을 추가해서 학생으로 된 겁니다. person이 부모 클래스, student가 자식 클래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상속을 받습니까? 클래스를 만들 때 상속 기능을 사실은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클래스의 모든 예시에서도 보면 어떠한 클래스에도 뒤에 입력값이 없이 바로 따옴표가 왔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예시에도 클래스 이름 옆에 입력된 값이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앞에 강의하면서 입력값을 막 얘기할 뻔했다가 멈칫한 적이 있었어요. 아직 안 배우셨지? 이러면서 멈칫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클래스 이름도 입력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입력에 같은 클래스 관점에서 부모 클래스를 입력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인 기반 클래스는 입력값이 없이 그대로 생성을 두고 나는 파생 클래스, 자식 클래스인데 이 부모의 기능을 다 가지고 오고 싶어 라고 한다면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파생 자식 클래스 이름에 입력값으로 넣으면 상속이 끝납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게 끝입니다. 클래스 상속의 전부입니다. 자, 보기엔 심플하죠? 그럼 어떤 결과가 되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느껴보시면 고작 이거 하나만 입력했을 뿐인데 이게 다 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앞에서 봤듯이 student is a person과 같이 사람과 학생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일단 person 이거는 메소드로 greeting을 가지고 있고 인사하기를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는 기능이죠. 이것만 가지고 있고 제가 학생이란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의 입력 값으로 person이란 부모 클래스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는 동일해요. 학생이란 클래스는 study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프린트 공부하기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 메서드는 study밖에 없는데 제가 KK라는 학생 인스턴트를 만들고 그리고 KK.greeting이라는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실행하면 될까요? 됩니다. 바로 스튜던트의 메서드가 아닌 person의 메서드의 출력값인 print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즉 학생이지만 사람의 기능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쵸? 상속받아서 애초에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부모 클래스 메소드만 되는 게 아니라 자식 클래스의 스터디 메소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쵸? 신기하죠? 나는 학생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저만 별도로 해봤을 때 여기에 person이 없어요. person이 없고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클래스 입력값에 person만 넣었을 뿐이에요. person만 넣었으니 person의 모든 메소드를 스튜던트는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유전자가 자식한테 전달되고 부모의 유전자가 우리한테 온 것처럼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겁니다. 상속.
그래서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 개의 클래스 객체를 만들었는데 서로끼리 상속 관계로서 관계를 맺으면 굳이 각각의 내용을 복사해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상속을 통해 바로 서로의 기능과 메서드를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s subclass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두 개의 클래스가 서로 부모와 자식 클래스 관계인지 확인해주는 명령어입니다. 당연히 true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사실 문법적으로는 별게 없습니다. 클래스 상속학이란 인간 세상의 상속을 본따서 근데 인간 세상에서 상속이 100%는 아니겠지만 프로그래밍 세상 객체에서도 상속이 가능하다. 받으려는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를 입력값으로 넣기만 하면 부모의 모든 기능을 인간은 까먹을 수도 있죠. 부모가 준 걸 다 받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죠.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이 부모의 기능을 다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있다. 라는 게 클래스의 상속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퀘스천을 풀어보시면서 이해도를 한번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은 student가 아니라 회사원 클래스를 생성해 보시고 직장에서의 목표가 딴짓 적당히 하면서 일하기를 출력하는 메서드를 하나 포함시켜 보십시오. 그런 다음 회사원 로봇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부모 person의 인사하는 기능과 그리고 직장의 목표를 출력하는 것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 위에 있는 예시를 person student가 아니라 person 회사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한번 상속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클래스 포함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즉 클래스들이 서로 동등한 관계라기보다는 포함 관계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함 관계는 이저 관계가 아니라 해저 관계입니다. 마치 community has a person과 같이 앞에 student나 person은 둘 다 사람의 개념이긴 한데 community는 사람이 아닙니다. 얘는 사람이 아니죠. 서로 동등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단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조직이 커뮤니티인 거죠. 그렇죠? 서로의 클래스가 비슷한 문제를 풀 때는 상속이 되지만 상속이 아니라 만약에 특정 모듈이 클래스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클래스들끼리에도 어떤 관계가 동등하다기보단 아예 다른 부류야. 다른 부류에서 서로 포함 관계가 있다. 라고 할 땐 해저 관계, 포함하기 문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자, 사람과 사람들이 공존하는 커뮤니티 클래스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 생성자를 통해 커뮤니티의 인스턴스 속성은 커뮤니티 스페이스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고 메서드를 봤더니 append someone 누군가를 포함시킵니다. 이 커뮤니티 공간에 그래서 인스턴스 속성을 놓고 append 함수를 통해 만약에 이 메서드에 누군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누군가를 더해서 커뮤니티 공간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 커뮤니티의 스페이스에 누군가 소속되었다 라고 출력을 하고 someone.greeting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someone.greeting이라는 건 이 위에 어디에도 없죠?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어디에 있는지 봤더니 펄슨 객체 기능에 들어있어요. 펄슨의 메소드의 그리팅은 프린트 안녕하세요를 출력합니다. 자, 이건 상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클래스 안에 입력값으로 뭐 부모 클래스가 들어있지 않죠? 전혀 상속이 아닙니다. 많은 펄슨을 커뮤니티가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해즈와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자, 처음 보실 겁니다. 일단 커뮤니티는 코리아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펄슨은 KK라는 사람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런 다음 코리아란 인스턴스에서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append summon이란 메소드가 있었고 그 메소드를 실행한 다음에 입력값으로 인수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로 사람 인스턴스를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뭐 정수, 실수, 문자, 리스트, 딕셔너리가 아니라 클래스의 인스턴스 그 값이 입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경우는 해저 관계로서 커뮤니티가 person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처음에 커뮤니티 인스턴스만 쓰고 KK 인스턴스만 쓰고 append summon이 실행되는데 KK 인스턴스 값이 들어갔죠? 이 KK가 summon으로 갈 겁니다. summon이 커뮤니티 스페이스에 들어가고 그리고 누군가가 소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셀프 커뮤니티 스페이스가 실행이 되죠. 이 값이 그대로 실행됩니다. summon KK가 들어갔죠? KK 인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인자는 실제로 특정한 값이 아니죠. 이 person 객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던 뭐 1, 2, 3, 4 가나다라 이런 값이 아니라 인스턴스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한 어떤 person 객체다. 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라고 쓰여진 겁니다. 다소 유니크한 표현이긴 한데 어색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눈을 믿으세요. 우리 눈은 KK 인스턴스죠. 여기는 어떠한 데이터나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person 객체가 이러한 뭐 컴퓨터 메모리에 있어 라고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즉 아무것도 비어 있는 게 아니라 KK라 인스턴스가 들어갔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라면 이게 표현되지 않고 빈 리스트만 출력돼야 해요. 그런데 빈 리스트가 아니라 KK란 인스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summon.greeting이 실행이 됩니다. summon.greeting. 애초에 summon이 KK란 인스턴스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셀프가 KK인 것도 맞는데 이번엔 셀프는 코리아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셀프를 KK로 인지하실까봐 다른 예를 든 건데 이번에 커뮤니티에서 셀프는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summon이 KK라 인스턴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summon.greeting이 아니라 KK.greeting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KK는 이 자리에 들어가 있죠. person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person의 인스턴스명 KK가 여기 셀프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가 실행이 된 겁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포함하기입니다. 상속과는 다소 다르죠. 즉 커뮤니티의 인스턴스가 내부 메소드를 통해서 포함되어지는
사람의 인스턴스 그 값을 인수로 넣으면 포함 관계가 바로 성립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하기에선 클래스를 만들 때 부모 클래스 이름을 클래스의 입력값으로 넣었고, 포함하기 관계에선 그게 아니라 인스턴스 관점, 각각의 인스턴스에서 메서드에서 예를 들어 입력할 값으로 클래스 밖이죠. 클래스 밖에서 인스턴스 자체를 입력받아야 포함 관계가 됩니다. 다시, 상속은 클래스를 만들 때 부모 이름 입력으로 받는다. 그런데 포함하기는 클래스 만들 때가 절대 아니라 클래스는 따로 만들고 클래스 밖에서 각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서로 인스턴스끼리를 입력으로 받아서 포함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이름 이니셜로 person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시고, 그리고 코리아 커뮤니티에 포함시켜서 위와 같은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보시면서 포함 관계를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은 부모 클래스의 속성을 불러오기인데, 자, 속성입니다. 이번에 메서드 아닙니다. 자, 위에서는 사실 주로 메서드의 관점이었습니다. 다 메서드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이번엔 속성을 가져와야 합니다. 속성을 가지고 오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상속을 하면 위에선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는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속성은 바로 오지 않습니다. 왜? 그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그 부모의 키와 뭐 체중 이런 것들을 똑같이 가지고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속성은 바로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성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의 속성을 가지고 와야만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슈퍼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부모의 클래스를 초기화해서 속성을 가지고 오는 방식입니다. 아니면 자식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생략하고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실행하도록 유도하여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일단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십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예제를 보면 사람 클래스, 학생 클래스입니다. 메서드는 각각 greeting과 study가 있죠. 그리고 부모는 self.hello라는 인스턴스 속성이 있고, student는 self.study라는 인스턴스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KK는 student라고 인스턴스 생성하고, 그런 다음에 당연한 거지만 person이라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kk.greeting을 통해 부모의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k.study 자식의 메서드를 실행을 하고, 그러고 나면 kk.study kk의 인스턴스 속성 실행하면 이렇게 study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젠 이걸 메서드가 아니라 제가 생성자로 바꿨습니다. 생성자로. 그리고 여기도 생성자로 바꿨습니다. 메서드 관점이 아니라 생성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대로죠. 똑같죠? 메서드 2개 대신에 생성자가 각각 2개 된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KK는 student라고 인스턴스 생성합니다. 그리고 person이란 부모 클래스의 내용을 상속받죠. 그런 다음에 kk.study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스턴스죠. 애초에 student라는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 때 생성자는 자동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터디는 이 생성자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공부하기가 프린트 되고 그리고 kk.study 바로 이 스터디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클래스에서 받은 게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부모의 인스턴스 속성인 self.hello를 한번 써볼까? 라고 해서 kk.hello를 하면 에러가 납니다. student는 hello가 없는데 가 뜨게 돼 있어요. 즉 바로 이렇게 부모의 메서드는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부모의 속성은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방법은 슈퍼라는 명령어 문법을 써서 부모의 클래스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낫겠네요. 어디에 썼느냐? 여기에 썼습니다. 여기. 모든 코드가 동일한데 지금 스튜던트 인스턴스 생성자 안에 슈퍼를 쓰고 이닛을 생성했습니다. 즉 슈퍼라는 건 슈퍼가 좀 더 이게 큰 의미죠. 높은 의미입니다. 즉 이 스튜던트가 상속받고 있는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tudent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 아래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데 그때 부모의 생성자를 실행시키도록 명령어를 넣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별도로 person 인스턴스는 없이 위와 동일한 코드 student만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kk.study student의 인스턴스 속성과 그리고 kk가 물려받은 부모의 인스턴스 속성인 hello도 실행을 하면 high라고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신기하죠. person을 인스턴스화 하진 않았습니다. 전혀 안 했죠. 그리고 이 셀프가 인스턴스를 안 했고 이 셀프는 person의 인스턴스가 와야 되는데 그냥 student의 kk라는 인스턴스를 그대로 올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이 부모의 인스턴스가 아닌 나의 student라는 인스턴스에서 부모의 속성을 사용하는 방식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네. 두 번째 방법은 같이 보면 좋겠네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봤더니 자식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생략했습니다. 위에선 생성자가 각각 있었죠. 그런데 자식에서 생성자를 생략하면 자동으로 물려받은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파이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에는 다시 한번 이 생성자를 제외하고 스튜던트의 원래 기능이었던 스터디를 메서드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죠? 생성자는 부모만 표현해놨어요. 그랬더니 인스턴스는 스튜던트만 만들고 그런 다음 kk.study를 실행하면 스터디가 표현되죠.
근데 study라는 게 kk.study는 지금 study가 표현되지 않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뭔가 이렇게. 그리고 원래 로직을 봤을 때 kk를 인스턴스를 만들 때 여긴 생성자가 없죠. 그런데 위로 올라가서 부모의 생성자를 자동으로 호출해서, 그렇죠? 자동으로 호출해서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되고, 그리고 kk.hello에 hi가 들어가는 것까지 인스턴스를 생성하자마자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kk.study라고 했더니 이상한 게 표현이 됐죠? 그런 다음 kk.hello를 했더니 바로 부모의 속성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kkstudy는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요? 왜냐면 kk.study는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즉 kk.study는 여기 써있듯이 student의 메서드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특별한 값이 없는 겁니다. 생성된 게 없죠. student라는 인스턴스에는 그 인스턴스 속성으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define study라는 개념을 실행해야 이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윗셀을 실행을 하고 실제로 kk.study라는 kk 인스턴스의 메서드를 실행을 해야 아랫줄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공부하기라는 게 출력이 될 거고, 그제서야 kk.study라는 속성에 스토리라는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 kk.study를 실행을 하셔야 우리가 원했던 kk.study 속성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의 프린트의 kk.study에는 아무 값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건 삼수야. 입력값 괄호도 없죠. 괄호가 없기 때문에 입력값이 없는 겁니다. 이건 뭐니? 프린트해줘 라는 뜻이었고, 이건 뭐냐고 물었지? 이건 그냥 스튜던트의 한 메서드야. 속성 중에 하나의 메서드란다. 이렇게만 출력이 된 겁니다. bound method. 그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시를 한번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풀어보시면서 이해도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면 지금 이렇게 A는 B와 C에게 상속을 시켰고, 그리고 B와 C는 D에게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KK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면 어떤 값이 출력이 될지 한번 예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모든 클래스의 객체 초기와 생성자죠, 생성자가 한 번씩만 실행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미 제가 어느 정도 답을 넣어놨는데, 자, D를 봤더니 생성자 안에 B와 C의 생성자가 실행되도록 되어 있죠? B와 C를 봤더니 각각 A를 생성자를 포함하고 있죠. 그럼 A가 두 번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실행해보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D 클래스 호출, 그 다음에 B, C 클래스 호출이 나오는데 A가 두 번 호출이 됩니다. 프린트상. 그쵸? 그럼 이거를 A, B, C, D를 한 번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해도 높이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앞에 배웠던 예시를 한번 트라이얼 에러 관점에서 한 번씩 넣어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모 클래스의 속성을 불러올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상속을 하면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만 전달이 되지만
속성 값은 넘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 값, 부모의 속성 값을 넘겨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슈퍼라는 명령어를 써서 부모의 클래스를 초기화 또는 생성자를 실행시켜서 그 속성을 쓸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자식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생략하여 부모의 이닛이란 생성자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만들어서 그 값을 자식 클래스 객체에서, 자식 클래스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의 메소드를 상속하기, 그리고 클래스의 메소드를 서로 포함시키기, 그리고 메소드뿐만 아니라 부모 클래스의 속성도 불러오는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